본격적으로 미분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 적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미분 적분이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이걸 어려워하면 어떡하냐, 미분 적분 가봐라, 그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 무시할 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뭐 이런 얘기 이제 안 합니다. 미분 적분도 못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발언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분도 못하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그 고등학생들 본인들도 미분 적분을 모른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근데 미분 적분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도요, 그 미분계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명확하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 즉 공식만 알고 있어서 문제를 풀 때 그걸 사용할 뿐이지 그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 희한한 게 이 문제들이요, 미분계수의 의미가 뭔지 몰라도 그냥 풀리는 문제들이 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도 못하는 것들이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려면 정확하게 미분계수가 뭔지부터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중학생들이 미분 적분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왜? 선생님 채널에요, 초등학생들이 와서 그렇게 댓글을 달아요. 가장 어린 친구는 초등학교 3학년이다 이렇게 밝힌 친구들도 있고요. 초등학교 6학년들은 뭐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댓글을 남기냐면, 구몬 수학 보다가 시시하고 지루해서 좀 더 어려운 게 뭐가 없을까 찾아보다가 우연히 이 채널을 발견했는데 너무나 재미있고 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댓글을 답니다. 이런 댓글을 어디에다 다냐 하면요, 이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적분단원에 관련된 내용의 영상 밑에 그런 댓글들을 달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 대단하죠?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이과생들이 공부하는 적분을 이미 다 마스터했다라고 한다면 중학생이 되면 뭐 거의 대학생 수준의 수학은 다 섭렵을 했을 거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이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제 생각에는 뭐 수학의 난제들을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뭐 어쨌든 농담이었고요. 그래서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농담이었고, 우리 그 미분계수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최대한 쉽게 아주 간단한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같이 따라와 보도록 하죠. 미분계수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평균 변화율이란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 평균 변화율이란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 텐데요. 이 예가 뭐냐 하면, 자, 우리는 지금 서울에서 자동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 상황을 예로 들 겁니다. 그런데 서울과 부산의 이 그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둘 사이의 거리는 400km다 라고 그냥 가정을 할 거고요. 서울에서 부산에 가는 동안 4시간이 걸려서 갔다, 이렇게 가정을 해버릴 겁니다. 이러한 가정하에 그래프 하나를 그릴 텐데요. 이놈은 이제 시간축이 되는 거죠. 단위는 아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거리축이 됩니다. 이놈은 단위가 킬로미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대충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 시간 거리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렇죠? 그러면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요 지점이 부산 지점을 나타내고요. 당연히 출발하는 게 서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 여기가 시간이 얼마가 걸렸다고? 4시간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거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얼마다? 400km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에 평균 속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네, 이 공식을 알고 있거든요. 요거 거, 속, 시, 그지? 거머리는 속이 시뻘게. 왜?
피를 빨아먹었으니까.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거 다 알고 있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 평균 속력 그랬으니까 결국은 그냥 속력의 개념으로 본다면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4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4시간 이렇게 써볼게요. 이것 분의 그 다음에 거리는 400km니까 400km 이렇게 돼서 평균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100km per hour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좀 모자르니까 여기다 쓸게요. 100km per hour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사실 이 그래프가 말은 안 됩니다. 이거 갖고 또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래프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대충 그린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 물론 그 자동차의 속력이 계속 변하겠죠. 조금씩.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시속 100km로 달린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뭐 이 정도야 초등학생 때 다 배운 내용들이니까 이거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평균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평균 속력이라는 개념은 결국 이겁니다. 델타 시간. 그죠? 이거 분의 델타 거리예요. 이 델타라는 건 뭐냐 하면 이 D를 의미하는데 이 D가 디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량 분의 거리의 변화량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 시간의 변화량, 거리의 변화량, 근데 이 우리가 흔히 X축이라고 그렸던 이게 시간축이고 Y축이라고 그렸던 이놈이 거리축이네요. 그렇다면 얘를 편하게 델타 X 분의 델타 Y, 즉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그릴 수가 있냐, 쓸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쵸? 근데 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거 어디서 배웠냐 하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놈이 뭐다?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평균 속력 100km per hour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서울과 부산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에 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평균 속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변화율은 상황에 따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에 따른 거리의 평균 변화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평균 변화율을 구할 때는요. 점이 2개가 주어져야 됩니다. 즉 서울과 부산을 사이에 시간에 따른 거리의 평균 변화율은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거죠. 즉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 개념이에요. 다만 그 직선의 기울기 개념을 특정한 상황, 지금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상황에 갖다 적용시킨 것, 활용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얘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됐죠?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이 미분계수를 구하는데 어떻게 또 이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제 평균 변화율이 뭔지 알았으니까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아까랑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시간축이 되고요. 여기는 거리가 됩니다. 그죠? 거리축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그죠? 그러한 평균 속력을 구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 하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두 지점이 필요하다. 서울과 부산 사이. 그러면 다른 지점과의 평균 속력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중간 어디쯤에 여기쯤이라고 볼까요? 여기 어디쯤에 누가 있을 수 있냐면 대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서울과 대전 사이의 평균 속력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서울과 대전을 연결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럼 대전과 부산 사이의 평균 속력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대전과 부산을 연결하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대전과 부산 사이의 평균 속력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어떤 지점 두 개만 알고 있다라면 그 두 지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건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 함수가 ft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죠? 그래서 요 t라는 거는 요걸 요렇게 쓸까요? 그냥 거리를 뭐라고 그럴까? 거리를 뭐 distance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distance는 함수 ft입니다. 그래서 요게 ft에 대한 그래프예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뭐면 t1이고요. 여기가 t2였다면 평균 변화율은 그냥 t2 빼기 t1 분의 뭐가 되는 거야? ft2 빼기 ft1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 녹색 직선에. 맞죠? 그래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대전 옆에 있는 금강휴게소에서 핫바를 먹고 있었다. 핫바를 먹고 있었어. 근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야, 나 지금 서울에서 부산 가는 중인데 조금 있다가 금강휴게소 앞을 지나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전화를 끊지 말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 흔들면서 지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지금 지나간다 그러면서 쌩 하고 지나갈 때 손을 흔들었어요. 그죠? 대단하죠? 그 순간에 친구 얼굴을 알아본 거야. 그래서 손을 흔들고 지나갔는데 핫바를 먹고 있다가 갑자기 핫바 먹는 걸 멈추더니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저 지나간 친구가 탄 차의 속력은 얼마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쌩 하고 지나가는 그 순간. 그래서 이 학생이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평균 변화율이 요 두 지점 사이에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라면 요 두 지점 사이를 좀 더 대전과 가깝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케이, 그러면 여기 어디쯤에 천안이 있어. 천안. 그 다음 여기 어디쯤에 누가 있겠어? 대구가 있겠지.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한번 해보자. 천안과 대전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천안과 대전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고 또 대전과 대구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본다면 조금 더 요 대전에서의 속력, 대전을 탁 금강휴게소로 앞을 탁 지나갔을 때 그 속력에 조금 더 가까운 값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를 좀 더 가까이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천안보다 여기 또 중간 지점에 누가 있겠어? 여기 청주가 있다. 청주가. 응? 그 다음에 여기 대전과 대구 사이에 누가 있어? 여기 구미? 옥천 그래볼까요? 옥천 이렇게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청주와 대전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대전과 옥천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조금 더 가까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 부분을 확대해서 이쪽에 그리면 다른 건 안 그리고 그 부분만 그릴 겁니다. 요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지금 대전인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청주가 있다고 본 거고요. 여기에 누가 있다고 본 거야? 옥천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요 두 지점 사이에 요렇게 평균 변화율을 구해본 거죠. 그래서 이렇다면 이 청주라는 이 점을 조금 더 대전에 가깝게 옮기고 옥천도 조금 더 대전에 가깝게 옮기니까 옥천 이 도시 자체를 옮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청주시를 옮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가까운 도시로 잡아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점점 가깝게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그 지점들과 대전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계속 구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도시가 점점점 대전에 가까워. 선생님, 대전에 가까운 도시는 없는데요. 그럼 대전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점점점 대전에 가깝게 요것들을 이렇게 잡아본다면 요 평균 그 변화율의
시간, 즉 시각의 간격 있잖아. 그 간격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는 그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만약에 요 대전을 지나가는 요 지점이 t가 2인 거야. 즉 2시간째 대전 지점을 확 지나갔다면 대전에 무지하게 가까운 지역을 잡아서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거의 여기 있잖아. 요 분모가 거의 0에 가까워질 거 아니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시간 간격이 아주 작아지니까.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지점 사이의 간격이 아주 작아지게 되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대전과 그 지점 사이의 평균 속력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금강휴게소, 대전에 있는 금강휴게소 앞을 지나갈 때 쌩 하고 지나가는 그 차의 순간적인 속력과 비슷해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궁금하던 게 뭐였냐 하면 내가 휴게소에서 딱 보고 있었을 때 차가 쌩 하고 지나가는 그 순간의 속력이 궁금했던 거 아니야. 그럼 그 순간의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평균 변화율을 구해야 되는 그 두 지점, 즉 하나는 대전인데 하나 다른 지점을 대전에 아주 가까운 그런 지역으로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인 식으로 쓴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t는 2고요. 요 곡선이 지금 ft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리미트 t가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올 때 t-2분의 ft-f2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2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라는 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동안 여기가 지금 2라고 보시면 됩니다. t가 2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가는 동안 대전에 못 미친 지점과 대전 사이에 요 놈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 놈이 바로 평균 변화율입니다. 두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구하죠? 그쵸? 그런데 그 두 지점 중에 하나가 이 t라는 놈이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대전에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이놈이 바로 뭐냐 하면 대전을 지나가기 직전, 그 직전에 순간적인 속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 이거야. 다시 쓰면 리미트 t가 2보다 큰 쪽에서 2로 다가올 때 t-2분의 역시 ft 빼기 f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놈도 역시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렇지만 대전보다 더 먼 지점이죠. 서울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그 먼 지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대전에 점점점 가까운 지역으로 바꿔가면서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놈은 좌극한이 되는 거고요. 이놈은 우극한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이 두 놈이 같으면 결국 리미트 이놈이 뭐가 되는 거야? 리미트 t가 2로 갈 때 t-2분의 ft 빼기 fe 즉 t 이퀄 2에서의 극한이 존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극한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간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순간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순간적인 변화율이라는 걸 이 예로 통해 본다면 바로 대전을 지나가는 순간에 순간 속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친구의 궁금증이 해결된 거예요. 자기가 대전에 위치해 있는 금강휴게소에서 친구를 향해 손을 들면서 쌩 지나가는 친구가 탄 차의 속력이 궁금했잖아. 그걸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미분계수입니다. 미분계수. 오케이? 그래서 미분계수는요. 결과적으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극한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대전을 지나가는 그 순간의 순간 변화율, 즉 순간 속력이 알고 싶었던 거니까 대전을 지나갈 때의 미분 계수가 뭐냐, 즉 순간 변화율이 뭐냐 물어보면 t가 이꼴 2일 때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 즉 여기 보시는 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미분 계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미분 계수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분 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 평균 변화율이 두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얘가 극한이야. 즉 대전이라는 지점에 점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결국 이 대전이라는 점에서 곡선 FT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순간 변화율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럼 여러분들 미분계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분계수가 뭐냐 물어보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미분계수인데 기하학적으로는 그 점에서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미분계수다. 그 미분계수는 다시 말해서 순간적인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얘기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건 뭐냐 하면 이건 뭐 우리가 지금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로 봤지만 뭐 예를 들면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요놈이 y는 이꼴 fx의 그래프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x는 이꼴 a라는 이런 지점이야. 그러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 그냥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x-a분의 뭐구나, 똑바로 그래야죠. fx 빼기 f의 a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됩니다. 얘가 뭐라고? 순간 변화율이 되고요. 얘는 기하학적인 의미로 본다면 바로 이 점에서 곡선 y는 fx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미분계수입니다.